안녕하세요. 또라빗입니다. 이은혜 계곡살인 사건 관련 조력자들을 보면서 악인의 사악한 조력자 플라잉 몽키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대중 심리학 용어인 플라잉 몽키는 소설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날개 달린 원숭이 캐릭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소설에서 서쪽 마녀는 주인공 도로시가 신은 동쪽 마녀의 구두를 빼앗기 위해 자기 대신 플라잉 몽키를 보내 괴롭히고 공격합니다. 플라잉 몽키는 나르시시스트와 소시오패스 같은 악인들의 명령을 받고 희생자를 학대, 착취, 회유하기 위해 악인을 대신해서 비난하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공격하는 조력자 또는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주로 희생자 주변 인물들인 배우자, 자녀, 형제, 사촌 등 친족부터 좋은 이웃이나 종교 지도자들, 상담사, 치료사나 의사, 가해자의 동료, 희생자의 동료, 그 외 변호사나 경찰까지 희생자와 관련된 기관 사람들도 플라잉 몽키가 될 수 있습니다. 플라잉 몽키는 악인을 전적으로 믿고 충성하지만 쓸모가 없어지는 순간 언제든 악인에게 버림받거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악인은 플라잉 몽키를 주로 이렇게 이용합니다. 첫 번째, 희생자를 후버링할 때 중재자 역할. 후버링은 소속의 후버에서 나온 명칭으로 희생자가 악인의 정체를 눈치채고 관계를 끊으려는 상황에서 악인이 희생자를 다시 빨아들이려는 것이 후버링입니다. 플라잉 몽키가 희생자에게 악인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면서 화해와 용서, 화합을 하도록 회유와 강요를 합니다. 두 번째, 희생자에 대한 스파잉이 필요할 때 적의 정보를 정탐해서 알아내는 것을 스파잉이라고 합니다. 플라잉 몽키는 악인이 알면 안 되는 희생자의 비밀을 캐내서 악인에게 부조할, 미조할 전부 알려줍니다. 세 번째, 스미어 캠페인이 필요할 때 희생자에 대한 거짓 소문을 내거나 중상모략을 하는 것. 스미어 캠페인은 요즘 말하는 가짜 뉴스입니다. 스미어 캠페인의 주요 목적은 희생자가 속한 단체나 사회에서 평판을 나쁘게 만들어 몰입시키고 따돌림 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플라잉 몽키가 악인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세뇌시키기가 쉽고 철석같이 믿어야 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악인은 자기를 최대한 선하게, 희생자는 최대한 악하게, 있지도 않은 흠이나 단점, 추악한 죄를 엮어 시나리오를 창작합니다. 악인에게 빙의된 플라잉 몽키의 수가 많을수록 효과는 커집니다. 네 번째, 악인이 대신 지저분한 일을 시킬 때 사악한 악인이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고 자기 이미지를 착하게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플라잉 몽키 손에 수류탄을 쥐어줍니다. 그 수류탄을 들고 희생자에게 간 플라잉 몽키가 악인 대신 감정 폭탄을 터뜨리면서 공격을 가해 희생자가 참혹하게 죽어가는 것을 악인은 먼 발치에서 미소 지으면서 구경합니다. 악인은 플라잉 몽키 덕분에 결백하다는 알리바이가 생기고 진범이 누구인지도 불분명해져 책임 추궁도 당하지 않게 됩니다. 플라잉 몽키의 종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순수한 바보 플라잉 몽키. 타고난 본성 자체가 순수하고 공감 능력이 있어 악의 도구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세상에 사악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 거짓말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누명을 씌울 수 있다는 것도 상상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정체를 끝까지 모를 수도 있고 악인이 희생자를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악인은 이런 사람들에게 화려한 말빨과 눈물 연기로 자기가 불쌍하게 보이도록 갖가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희생자를 정상이 아닌 아주 위험하고 나쁜 악마로 만들어버립니다. 순수하고 순진하고 공감 능력이 강할수록 악인의 말에 쉽게 넘어가서 순식간에 무식해서 용감한 살인 병기가 됩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한 불쌍하고 착하기만 한 악인을 돕겠다고 악인을 괴롭히는 악하고 위험한 범죄자를 자기 손으로 뜯어고쳐 바로잡아야겠다는 정의감과 사명감에 불타서 눈 가린 장님 상태로 미쳐서 날뛰는 바보 플라잉 몽키가 됩니다. 이들은 희생자를 미워하면서 악하고 위험한 범죄자 취급하고 공격합니다. 평소 희생자의 말에 아예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외면하거나 민망하게 만들고 난처한 상황에 빠뜨려 골탕 먹이고 기분 나쁜 말로 비난하거나 물리적 폭력까지 동원해서 공격합니다. 이렇게 사리분별 못하고 상황 파악 못해서 바보 플라잉 몽키가 되면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사악한 악인을 두둔하는 잔인한 앞잡이가 되어 감정적인 살인, 신체적인 살인을 하게 됩니다. 모르고 짓는 죄도 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몰랐다고 해도 살인자의 범죄를 돕거나 범인 은닉을 도우면 공범입니다. 나중에 모르고 했다고 후회하면서 난리를 쳐봐야 소용없고 공범 역시 처벌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두 번째, 비굴한 악쥐, 플라잉 몽키. 주로 코버트 나르시시스트 중에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대부분 열등감이 많은데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칭찬과 인정입니다. 악인인 줄 뻔히 알면서도 악인이 자기를 칭찬하고 인정하면 악인을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악인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악인 말에 휘둘립니다. 자기보다 누구든지 못나야 하고 망하기를 겉으로 티나지 않게 바라고 있습니다. 누군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으면 자기가 잘난 느낌이 들어 엄청 신이 납니다. 희생자가 악인한테 괴롭힘을 당하거나 죽어도 자기만 안 당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자기는 악인의 타겟이 되지 않을 거란 생각에 안심합니다. 이런 조력자들은 악인과 희생자에게 양다리를 걸치는데 악인에겐 희생자의 욕을 하면서 비위를 맞추고 희생자와도 이해관계가 있으면 악인 욕을 하면서 지냅니다. 악인이 자기에 대한 칭찬을 안 하거나 버리면 바로 돌변해서 악인과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가도 악인이 다시 칭찬을 하고 작은 관심이라도 보이면 바로 악인 편을 들고 악인에게 이용당합니다.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 양쪽 모두에게 미움받고 버림받습니다. 웃기는 건 자기는 좋은 게 좋은 거라 양쪽 다에게 잘한 건데 이런 자기를 버리면 천벌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악취는 대부분 우울증이나 합병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세 번째, 비겁한 플라잉 몽키. 자기네 정체와 학대를 눈치챘지만 의도적으로 모르는 척하는 조력자들. 악인을 두려워해서 또는 행여나 불똥이라도 튈까봐 가급적 상관하지 않고 희생자가 당하는 학대나 따돌림을 모르는 척 외면합니다. 코디펜던트 중 잃어버린 아이 유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번째, 양비론 플라잉 몽키. 양쪽 주장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양쪽 의견이 다 틀렸다고 하는 것을 양비론이라고 합니다. 악인과 희생자를 똑같이 취급하면서 둘 다 똑같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표면상으론 양쪽 다 잘 모르겠다. 손바닥은 둘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둘 다 잘못했다고 따져봐서 말하니까 언뜻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이것도 사실 박쥐처럼 양쪽 다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악인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 희생자는 진짜 잘못이 없는 상황인데
둘이 싸우는 건 양쪽 다 잘못한 게 있는 거다? 그리고 요즘 세상은 한 손바닥이 가만히 있어도 다른 한 손바닥이 와서 치는 세상입니다. 정말 자기 눈에 안 보였다고 해도 안 들린 게 사실이라고 해도 분명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와 죄도 없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존재합니다. 이건 입장 곤란해서 회피하고 싶거나 자기 편을 드는 개소리일 뿐입니다. 정말 모른다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이 또한 정말 사악한 플라잉 몽키입니다. 다섯 번째, 사악한 플라잉 몽키. 악인과 동일하거나 악인보다 한술 더 뜨는 플라잉 몽키. 악인이 선정한 타겟이 있어서 소위 장난칠 상대가 있다는 게 너무 즐거운 플라잉 몽키입니다. 악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희생자를 학대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앞장서서 괴롭히고 공격하는 조력자입니다. 악인에게 잘 보여 콩고물까지 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뻥 먹고 알 먹고가 되겠죠? 악인들은 자기가 짜놓은 시나리오와 지시에 따라 플라잉 몽키들이 움직이고 희생자가 고통받고 파멸에 이르는 것을 보면 자기가 세상을 좌지우지한다는 전지전능감과 우월의식 등 쾌감과 안도감을 얻어 자아도취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 같은 악인은 어디를 가든 어디에서든 이런 쾌감을 맛보기 위해 희생자를 물색하고 선정하고 플라잉 몽키들을 통제하고 선동하고 장악하는 데만 빠져 있습니다. 엮이는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직장에서도 이런 악인들이 정치질과 스미어 캠페인에만 관심 있고 여기저기 바퀴벌레처럼 숨어서 왕따나 집단 괴롭힘을 하는 걸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은 스미어 캠페인을 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아주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물밑 작업을 합니다. 평소에 사람들 앞에서 희생자가 없을 때 희생자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흠을 드러내거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희생자 앞에서는 희생자를 위해주는 척하면서 동시에 비난하고 기를 죽이는 등 온갖 수법을 동원해서 환경을 만듭니다. 희생자가 둔하다거나 자기 편이 없다면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고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요. 그런 상황에 처한 희생자가 답답하고 억울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흥분하거나 소리를 조금이라도 높이면 악인이 원하는 빌미를 주게 되고 희생자의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사실 희생자 입장에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악인이나 사람들에게 잘해준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범죄자, 개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고 누구 하나 자기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자기한테 욕만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자가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서 그런 상황에 폭발하면 플라잉 몽키들은 희생자가 정상이 아니라고 하더니 역시 자기 잘못은 하나도 인정 안 하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드디어 악한 본색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인이 하는 말이 맞다는 확신이 더 견고해져서 희생자에게 변명하지 말라고 더 압박하고 GR합니다. 이참에 희생자에게 있는 악기를 쫓아내야 하겠다고 모든 플라잉 몽키들이 힘을 모아 희생자를 더 강력하게 몰아붙이면서 공격합니다. 악인은 회심의 미소를 띠면서 그 장면을 지켜만 봅니다. 이런 경우 희생자는 이미 사면 초과의 늪에 빠진 상태라 절대 말을 많이 한다거나 섣부른 변명은 금물입니다. 일단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주동자가 누군지, 나에 대한 어떤 사악한 시나리오가 돌아다니는지 최대한 마음 가라앉히고
집중해서 들어봅니다. 능력이 된다면 그 다음에 말을 할 기회를 달라고 하고 조곤조곤 차분하게 완전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고 제일 좋은 건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둘 다 안 된다면 일단 대꾸하지 말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버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 아기는 자기가 주범이고 잘못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도 오히려 자기가 스미어 캠페인을 당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눈 한번 깜빡하지 않고 플라잉 몽키들을 탓하면서 끝까지 뻔뻔하게 죄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 잘못도 없는 희생자 또한 마음고생을 하거나 기죽지 말고 뻔뻔하면 되고 기회가 오면 내가 안 다치는 선에서 반드시 악인과 플라잉 몽키들을 응징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악인과 플라잉 몽키가 하는 스미어 캠페인과 플라잉 몽키 공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왔지만 이건 엄청난 사회적 살인입니다. 이들은 희생자에게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배제의 고통을 주는 겁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다른 대상과 비교하여 권리나 자격 등 당연히 있어야 할 어떤 것을 빼앗기는 느낌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 배제는 힘 있는 다수가 힘없는 소수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고 가중한 의무와 부담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받는 고통을 100이라고 할 때 사회에서 박탈되는 고통이 10, 배제되는 고통은 90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사회적 살인을 당하면 엄청난 강철 멘탈이 아니고서야 결국 생명을 포기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배제의 고통을 주는 왕따나 집단 괴롭힘은 사회적 살인이고 감정적 살인이기 때문에 절대 플라잉 몽키가 되면 안 됩니다. 악인이 아니라고 해도 악인에게 놀아나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누구나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플라잉 몽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